자, 그래서 제가 한번 확실하게 결론 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나게 답한 초록색 건물과 보라색 기반의 실무팀 건물들이 따로 서 있고 이 건물들 사이를 바인더라는 통신망이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완벽합니다. 결국에는 이 의미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즉 초록색 영역에서 두 개의 건물이 있으면서 바인드 통신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제미나이가 프레임워크 기능이 기존에 프레임워크에 있는 요소에 대해서 또다시 네이티브 서비스에 있는 요소를 프레임워크 이제 요소로 이제 설명했으니까 결국 요 의미는 초록색 영역에 결국 네이티브 서비스하고 자바 프레임워크 서비스가 존재하면서 바인더 통신을 하는 거냐? 요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답변입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도와 실제 프로세스 간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매핑해 드릴게요. 질문하신 초록색 영역 내에 두 건물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초록색 본사 건물과 보라색 실무팀 건물이 프레임워크라는 같은 울타리 사용자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 독립된 필지 프로세스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영역에 이제 기존에 프레임워크 제공하는 기능은 당연히 초록색 본사 건물, 즉 초록색 영역에 있는 게 당연한데, 네이티브 시스템 서비스는 원래 소속은 보라색, 즉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 소속되는데 실제 실행 시 프로세스로 실행되면서 이제 기존에 프레임워크에 있는 프로세스와 연동해서 프레임워크 관련 작업을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건물의 행정구역 구분, 첨부하신 안드로이드 개천 구조도 상에서 보면 이 두 영역은 층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메모리라는 땅면은 다음과 같이 배치됩니다. 자, 초록색 건물, 자바 API 프레임워크입니다. 주로 시스템 서버라는 이름의 거대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림에 있는 액티비티, 로케이션, 패키지 매니저들이 이 건물 안에서 스레드 형태로 모여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바 API 프레임워크, 요 각각의 매니저 기능이 실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시스템 서비스 프로세스에 있는 시스템 서버에 스레드 형태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보라색 건물 네이티브 시스템 서비스 플링거 화면 관련 기능입니다. 오디오 플링거 소리 관련 기능입니다. 와 같이 이름에 독립된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림에 네이티브 C++ 라이브러리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별도의 실행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바 API 프레임워크로 분류된 이런 여러 가지 매니저 기능은 실제 실행 시 보라색 건물에 있는 네이티브 시스템 서비스에 있는 시스템 서버 프로세스에 등록된 각각의 스레드 형태로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제미나 입장에서는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구조도에서 보여준 이런 자바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실행 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서 생성되는 시스템 서버에 등록돼서 작업을 하니까 실행 중에는 결국 같은 프레임워크 기능을 구현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바 프레임워크 제공 기능은 결국 실행 시 네이티브 시스템 서비스에서 실행되는 시스템 서버 프로세스에 등록이 되어서 실제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초록색 영역 안에서 바인더를 쓰나요? 이 바인더 기능은 제가 동영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프레임워크 층인데 왜 굳이 바인더라는 복잡한 통신망을 쓰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집 주소가 다릅니다. 안드로이드는 보안을 위해 프로세스마다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주소 범위를 엄격히 격리합니다. 직접 대화 불가. 초록색 건물은 자바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건물 C++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주소를 직접 읽거나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끼리는 서로 직접적으로
각각이 사용하는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서끼리의 통신하는 방법이 IPC입니다. 그 IPC 중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게 이제 바인더입니다. 자, 바인더 무전기. 그래서 화면을 그려줘라는 요청을 보낼 때 데이터를 바인더라는 무전기 채널을 실어서 보내면 커널이 이를 받아서 상대방 건물에 전달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같은 초록색 영역이라도 프레임워크 기능을 하는 프로세서는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서버 프로세서가 프레임워크 기능을 수행하는데 또 다른 기능도 프로세스 단위로 동작을 하니까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끼리 통신하기 위해서는 바인더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바인더 기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은 바인더는 프로세스끼리 통신하는 IPC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바인더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끼리 통신을 해야 됩니다. 프로세스끼리 바인더를 이용해서 통신해서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자, 먼저 본사 자바 프레임워크입니다. 손님이 화면을 바꾸라고 하네. 이 명령서를 작성하자. 자, 그리고 바인더를 호출합니다. 작성된 명령을 바인더 통신망으로 던집니다. 자, 실무팀 다른 프로세서니까 바인더 통신망으로 던진 요청을 네이티브 서비스 다른 프로세서에서 이제 받습니다. 보라색 기반의 실무팀 건물이 바인더망에서 명령을 수신합니다. 자, 그런 후 이제 네이티브 서비스에서 아래에 있는 홀과 연동해서 하드웨어를 조작합니다. 실무팀은 수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홀을 직접 호출하여 장치를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스템 서버나 서피스 플링거 같은 기능에 대해서 터미널에서 탑이나 PS 명령을 입력하면 각각은 다른 프로세서니까 서로 다른 PID, 프로세스 ID를 가지고 따로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PID가 다르다는 것이 바로 건물이 따로 서 있다는 증거이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인더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또 물어본 질문이 그림에 그러면 보라색 영역은 실제 초록색에서 사용하는 네이티브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네. 무슨 의미냐면 여기 보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니까 여기 보면 웹키트, LIBC 계층 이름이 라이브러리니까 결국에는 실행 시 여기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결국 안드로이드 실행 시 자바 프레임워크에서 실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세서가 가져다 쓰는 라이브러리 아닌가, 라이브러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이티브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 물어보니까 네, 정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안드로이드 아키텍처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예리한 해석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계층 구조도에서 보라색 영역은 초록색 영역 및 독립된 네이티브 서비스들이 실제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거나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때 꺼내서는 일종의 전문 도구 상자라고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름이 라이브러리니까 실제 안드로이드 실행 시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자체 내에서 생성되는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기능을 제공하는 계층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라색 영역의 정체, 전문 도구 세트, 보라색 박스에 적혀있는 이름을 보면 그 성격이 명확해집니다. 웹키트, 브라우저 엔진입니다. 앱이나 서비스가 웹페이지를 보여줘야 할 때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씁니다. 미디어 프레임워크,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녹화할 때 사용합니다. LIBC, 우리가 앞서 배운 바이오닉입니다. 시스템 콜을 부르기 위해 모든 서비스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본 도구입니다. 오픈GLE에서 3D 그래픽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라이브러리니까 웹키트, LIBC, 미디어 프레임워크, 오픈GL 등등등 요 계층에 있는 요소들은 결국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다, 이 의미입니다. 당연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라이브러리 기능도 제공하고 자체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서 기능도
제공되는 겁니다. 초록색 영역 서비스와의 협업 관계입니다. 초록색 건물에 사는 매니저 자바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옆 건물의 실무팀 네이티브 서비스입니다. 직접 하드웨어를 한 땀 한 땀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다. 옆 건물의 실무팀 네이티브 서비스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행 시 프로세서로 동작하는 요소입니다. 대신 보라색 영역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호출해서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실행 시 프레임워크 관련된 기능을 하는 프로세서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화면에 3D 캐릭터를 띄우려고 합니다. 초록색 자바 프레임워크입니다. 캐릭터를 거래해 그래픽 실무팀에게 알려주자. 보라색 네이티브 서비스입니다. 실무팀 서비스 플링거. 이 보라색 영역에 OpenGL ES라는 라이브러리를 꺼내어 실제 그래픽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 서비스 레이어에 있는 프로세서, 서비스 플링거 같은 프로세서도 요청이 오면 같은 레이어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최종 단계 계산된 결과는 다시 보라색의 LIVC를 통해 시스템 콜을 날려 커널, GPU 드라이브로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라이브러리 기능을 제공하는 레이어입니다. 왜 보라색 영역을 따로 그려놓았을까요? 이 라이브러리들은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중복 방지. 똑같은 그래픽 엔진을 카메라 앱도 쓰고 게임 앱도 써야 하는데 각자 가지고 있으면 용량이 너무 커집니다. 효율성. 보라색 영역에 딱 한 벌만 준비해 두고 초록색의 수많은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이 도구들을 빌려 쓰는 구조를 취합니다. 자, 그래서 따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나온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이티브 C, C++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기능을 각각의 실행하는 프로세스에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각각의 기능 또는 프로세스마다 라이브러리를 각각 가지고 있으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한 곳에 하나만 놔두고 그때그때 공유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요 안드로이드 개총 구조보다는 AOSP 공식 문서에 있는 요 개총 구조를 참고해서 실습하는 게 더 세부적으로 더 잘 표현한 개총 구조입니다. 제가 위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